자, 오늘의 주제, 다들 들으셨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총 3가지 주제인데요. 자, 보시면 흙으로 지은 아담, 돕는 배필 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대한 여정인 수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이다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쭉 정리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퀴즈를 한번 해볼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퀴즈는 아닌데. 맞아요. 전자현미경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현미경, 학교에서 보는 현미경 그런 거랑 비교도 안 됩니다. 그죠? 사이즈가 엄청난, 우리가 눈에 진짜 보이지 않는 세포 원자까지도 볼 수 있는 전자현미경이 이제 개발이 돼서 볼 수가 있는데, 다음에 나올 사진들이 다 전자현미경으로 사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인지 어떤 것인지 맞추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손을 드시고. 자, 무엇일까요? 세리나. 커피콩이요. 커피콩이. 이거 엄청 핫대한 거예요. 엄청 핫대한 거. 자, 이 무엇일까요? 자, 힌트는 식물입니다. 식물. 유화가 먼저 손 들었어. 뱀이요? 뱀처럼 생기긴 했는데. 자, 이게 보시면 이게 요만큼이 0.1mm 엄청 작은 거예요. 지영 지사님. 꽃술, 비슷했어요. 거의 다 왔는데. 자, 준호. 해바라기요. 윤민이. 암술, 아니에요. 율제. 강낭콩. 아쉽네요. 정답은 꽃가루. 꽃가루입니다. 꽃가루. 이렇게 맞출 수가 있을까요? 꽃가루. 꽃가루를 확대한 겁니다. 자, 다음은 이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린이. 고래 날개요. 이거 진짜 눈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잘. 무엇일까요? 여기 장려공동체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응영사회자님. 곰팡이요? 어렵군요. 유화.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 돌고래요. 자, 정답은 어렵나 보네요. 자, 주삿바늘입니다. 주삿바늘. 자, 주삿바늘 끝에 이 동글동글한 빨간 게 다 피, 적혈구입니다. 적혈구. 어렵군요. 자, 다음. 자, 이것은 무언가의 끝이에요. 종원사자님? 머리카락, 비슷했어요. 근데 머리카락 아니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사랑이, 강사랑? 연필 거의 다 왔어요. 연필 말고, 연필 비슷한 거. 연필 비슷한 거. 저기, 하오니. 분필이요. 아니에요. 자, 내려보자. 자, 하나, 둘, 셋. 지명이. 샤프심, 맞습니다. 와, 샤프심 끝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다음. 자, 이것은 무엇일까? 종이,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종이의 단면이에요. 종이의 단면. 자,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이렇게, 종이의 단면이 생겼습니다. 자, 이거 아까 나왔는데. 윤민이. 뱀이요. 뱀 말고. 유화. 분필이요. 분필 말고요. 저기, 어디. 선율이, 죄송해요. 제가 순간, 이름이 안 들어왔어요. 연필이요? 연필 아닙니다. 머리카락 정답입니다. 머리카락. 방금 나왔었는데, 머리카락. 자, 요거. 요거. 은우. 맞아요. 바늘에 실을 깬 거예요. 자,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우리 옷에 있어요, 옷에. 옷에도 있고, 지명이. 찍찍이, 어떻게 알았지? 이거 찍찍이. 찍찍이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마지막인가? 윤민이. 정자, 난자 맞습니다. 정자. 난자에 도착한 정자.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맞추면 대박.
자, 이 빨갛게 동그라미 된 건데요. 자, 이게 무엇일까요? 준호. 오핀으로 뚫린 자국이요. 훨씬 작습니다. 자, 유하. 네, 콩이요. 콩을 좋아하는구나. 커피콩 나오고 막. 자, 아마 정답 맞추기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네, 원자의 결합이 분리되는 모습도 네. 네, 못 맞춰. 자, 최근에는 우리가 원자는 진짜 제일 작아서 쪼갤 수 없는 건데 그것도 관찰이 될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했다는 거죠. 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도요, 우리의 몸을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냐. 자, 서민 교수님이, 의과대 교수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몸을 태평양 바다에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기술로도 알 수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발목 당근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거의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모르는 게 아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네, 노력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아담과 하와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 밑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거 믿으시나요? 아멘. 증거 있으세요? 왜죠? 말씀이요? 네, 믿음 좋으십니다. 네, 그럼 과학적인 증거 있어요? 아주, 네, 바로 뒤에 얘기할 건데, 네,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네, 인과율이라는 것입니다. 네, 간단한 거예요.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네, 이것이 과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거를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준호 학생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죠. 네, 이거 어벤져스 영화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네,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인과율에 의하면 사람은 원래 흙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하게 사람의 흙으로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못 믿죠?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네, 만드는 거 본 적이 없으니까 못 믿는 거죠. 자, 그리고 옛날 말에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토불이. 네, 이 말의 뜻을 아시나요? 네, 저도 처음 봤는데, 자, 물론 우리 땅에서 나는 먹을 거리가 우리 몸에 좋다. 이건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우리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랑 흙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 사자성어 안에 들어있는 거죠.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흙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 읽어볼까요? 아다마. 시작. 아다마. 자, 두 번째는 아파르. 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다마라는 흙은요, 이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영양가가 풍부한 땅을 이야기합니다. 요것이 이제 아담을 비롯해서 동물과 식물 모든 생물을 만드는 재료예요. 자, 그러면 아파르는 무엇이냐? 바로 먼지나 티끌, 네, 흩어져 버리는 생명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할 때 이 아파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든 재료는요, 여기 생기가 있는 이 아다마라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이 생명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유일하게 직접 넣어주셨어요. 자, 그럼 이 생기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루하흐. 네, 흐를 약간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따라해볼까요? 루하흐. 네, 루하흐. 네, 약간 크처럼 들려요. 루하흐. 이렇게. 네, 요게 이제 바람, 숨결 또는 영. 네, 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성경 창세기 첫 말씀에 그 땅이 그 공간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암흑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할 때 루하흐란 말을 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혼돈인 상태인 물질 세계 가운데 생명과 질서를 부여하는 엄청난 힘을 의미해요. 네, 엄청난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육체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럼 실제로 흙이랑 우리 몸이 성분이 똑같냐?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하신 분은 진저 알린이라는 이제 생명과학자신데 이제 창조과학 단체에서 일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흙에서 흙으로 난 그 기고문을 씁니다. 거기서 이 연구를 혼자 하신 게 아니고 수많은 지질학자랑 함께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 몸의 원소가 땅의 원소랑 아예 일치한다라는 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비율이 좀 문제가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제가 표시했죠. 탄소를 보시면요. 우리 몸의 탄소가 거의 5분의 1이에요. 20%인데, 땅에는 보시면 0.03. 약 10,000분의 3. 그러니까 진짜 적어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과학자들이 계속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탄소가 적은데 어떻게 생명체는 이렇게 탄소가 많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퍼센트에 속으면 안 됩니다. 보시면, 자, 흙은 거대한 탄소 저장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소의 양이 뭐 상상이 안 되지만 4조 8천 톤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요. 자, 공기에 있는 탄소의 3배입니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 있는 탄소의 4배예요. 자, 그러면 땅에 있는 탄소로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생물 만들고도 남아요. 네, 그래서 0.03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재료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똑같이 흙을 재료로 줘도요. 이걸로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만드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만약에 우리 사람에게 흙을 준다면 뭘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성. 그쵸. 뭐 물 섞어서 진흙 만들면 그릇도 만들 수 있고, 네. 지명이 집이요? 집도 만들 수 있죠. 네, 만들 수 있는 게 많은데 이걸로 사람 만들 수 있어요? 네, 사람 모양 만들어도 사람 움직일 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진 한계죠.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면 충분히 흙으로 사람 만들 수 있겠죠. 아멘.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믿는 겁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땅이랑 흙은 성분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아담은 흙으로 지어진 것이 맞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은 이제 하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하와는 무엇으로 만드셨죠? 네, 갈비뼈. 네, 오전에 오신 분들은 네, 권석현 목사님께서 예고를 해주셨죠. 제가 그걸 좀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이 장면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네, 이걸 상상한 어떤 작가가 이제 곧 옛날에 만든 작품인데, 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갈비뼈를 빼실 때 어떻게 뺐을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갈비뼈 나와라 하면 갈비뼈가 이렇게 쏙 나왔나요? 네. 근데 묘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먼저 아담을 잠들게 했어요. 이거 뭐 하신 거죠? 네, 수면 마취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담이 잠들었어요.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살을 째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는? 살을 째서 갈빗대를 빼신 다음에 살로 채워 놓으셨대요. 구체적이죠? 네. 그래서 아마 갈비뼈를 빼신 이후에는 그 흉터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외과 수술을 하신 거예요. 네, 수술을 하신 겁니다. 자, 19세기 유럽에서는요, 마취가 없습니다. 마취가 없을 때는 외과 수술을 하는 게 거의 고문이었어, 고문.
심지어 수술 받기 싫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이 여러 개 있는데 너무 잔인해서 가장 괜찮은 거 가져왔어요. 네, 어떻게 하고 있어? 이 사람이 완전 하기 싫어가지고 막 난동을 부리고, 이 수술하려면은 힘센 사람 여러 명이 붙어야 돼요. 의사도 많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수술이 보통 15분에서 20분 안에 끝나야 됩니다. 네, 그 이상 가면은 사람이 기절하거나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술을 마취가 없으니까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안타깝게 여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맞아요.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그대로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치관이었어요.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고통을 피하면 안 되고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이 수술을 다 받았던 거죠. 자, 근데 제임스 영 심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의사이신데 마취제를 처음으로 발견해서 적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현대 의학사뿐만 아니고 산부인과, 아이를 낳다 많이 죽으니까 그 산부인과 발전에 한 획을 그었던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피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비난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때 말씀 구절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아담을 잠들게 하신 그 말씀을 이제 내세우는 거죠.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박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빅토리아 왕후가 8번째 왕자를 출산할 때 거의 이제 목숨이 위험해요. 그래서 클로로포른 마취를 이용해서 출산을 성공합니다. 왕비의 출산을 성공했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제 공표가 된 거죠. 결국에는 주치의가 되고 또 처음으로 기사자기까지 받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을 하시냐면 제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다 요거 마취제 얘기할 것 같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발견한 것이 가장 큰 발견이라고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가세요. 자, 그렇다면 아담은 갈비뼈가 하나가 없을까요? 갈비뼈는 몇 개인지 아시나요, 혹시? 갈비뼈가 몇 개일까요? 12개, 알고 있네요. 12개에 12개에서 24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갈비뼈 하나 뗐으니까 하나가 없겠네요. 평생 없이 살았겠네요. 그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저예요. 저 유럽 여행 가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찍어봤는데 자, 칼 위어랜드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도 이제 창조과학회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외과 의사십니다. 외과 의사셔서 이제 의학 지식이 아주 많으시겠죠? 근데 이분이 사고를 당하세요. 이 유류 트럭, 엄청 큰 트럭에 시속 180km로 치입니다. 충돌을 해서 얼굴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5개월간 입원하면서 수술을 몇 번 하냐면 55번의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이제 재건하는 거, 얼굴을 다시 모양을 만드는 수술을 계속 하신 거예요. 이 수술을 다 견디시면서 의문이 들었던 것은 이분이 수술을 누워있으면 수술을 할 때 이쪽 가슴 갈비뼈 쪽을 넣어가지고 갈비를 통째로 가져가는 거예요, 수술할 때.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수술을 하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또 뼈를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제 갈비뼈가 뭐 계속 나는 게 아닌 이상 왜 자꾸 빼갈 수가 있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거 모르셨냐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뼈를 싸고 있는 골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온전하게 남겨두면 보통 갈비뼈가 유일하게 다시 자란대요. 이거를 알고 계속 갈비뼈를 채취를 했던 거죠. 이거를 알게 됩니다, 이분이. 자, 갈비뼈가 유일하게 스스로 재건하는 뼈이며, 그리고 흉부외과 수술로 몇 인치,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절개를 해도요, 한 달에서 세 달 안에 원래대로 자라나는 유일한 뼈가 갈비뼈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셨던 거죠. 자,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보고서에 보면은 42살 남자분의 사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갈비뼈가 여기가 없죠. 여기가
아예 없어요. 그죠? 없는데 이제 점점점 채워지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아예 없던 것이 점점 이게 채워지는 것을 네, 실제로 추적을 해서 보고를 한 겁니다. 치료된 사례죠. 자, 이 갈비의 골막은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 갈비탕 드시면 네, 갈비 그 살 발라내고 뼈 둘러싸고 있는 약간 질긴데 좀 맛있는 거 있죠. 네, 그게 골막이에요. 이 골막에 뭐가 있냐면 줄기세포가 있어요. 줄기세포 아시죠? 네. 그래서 뼈를 만들고 영양을 공급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골막에서. 특히 갈비뼈에 있는 골막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수술이 뭐냐면 이 갈비를 일부를 떼어내도 다시 자라날 걸 아니까 그걸 감안하고 하는 수술이 아담의 수술이에요. 그래서 주로 7, 8번 갈비뼈를 이용하고 자, 보통 이제 성형수술할 때 많이 씁니다. 네, 코 수술할 때 또는 이제 뭐 교통사고 등으로 얼굴이나 이런 신체 부위가 손상되면은 그걸 재건할 때 이 수술을 합니다. 자, 실제로 이제 귀가 없는 증상을 가진 네, 이건 그림이에요. 사진 아닙니다. 귀를 재건할 때도 이 갈비뼈에 있는 골막을 이용해서 수술을 해요. 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는요. 한 달에서 3달 안에 다시 자라났을 겁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나 하시니라. 네,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을 제가 찾아봤는데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에제르. 이 단어가 어마무시한 뜻이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뜻이 있습니다. 자, 우선 하와는 6일 동안 창조될 때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죠. 네, 아담이 마지막이 아니고 하와가 맨 끝입니다. 근데 이 만드신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인공은 언제 나오죠? 마지막에. 네, 끝에 나올수록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이제 여성분들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마지막에 창조된 존재인 하와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 창조 세계의 정점이자 완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분들이십니다, 여기. 네. 그리고 에제르의 뜻은요, 돕는 자란 뜻이거든요. 근데 돕는 배필에 이 단어를 씁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뜻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 쓰는 단어랍니다. 네. 자, 남편에게 아내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시는 것 같은 그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내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네. 부족한 존재가 더 우월한 존재로부터 받는 결정적인 도움을 뜻한다고 합니다. 네, 도움은 아까 오전에는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돈 매필을 하니까 약간 나를 도와야 돼 이 느낌인데 반대예요. 도와주시옵소서 해야 돼. 도와주시옵소서. 네, 도와주세요 해야 돼. 도와주세요. 여자는 남자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존재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창조의 과정에서 남자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메워서 인류를 온전하게 만드는 필수 불가결한 구원적 동반자이다. 아멘. 네. 이 돕는 배필의 의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네, 섬겨주셔야 돼요. 아멘. 자, 아담의 고백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일부러 데리고 오시죠. 그래서 아담이 수술하고 마취가 이제 좀 깼어요. 그래서 약간 갈비도 욱신욱신하고 뭔가 무슨 일이지 했는데 내 앞에 하와가 서 있는 거야. 아담이 고백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가장 소중한 것을 뜻할 때 네, 쓰는 말인데 아담은 알았던 거죠. 아, 이 하와가 내 갈빗대로 만들었구나 하는 건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아담은 이 에젤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하와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며 사랑해야 될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담은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깨닫고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네, 이 고백을 하게 되시는 우리 형제들 되시기를 네,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음은 이제 수정 과정입니다. 여러분 다 기술 과정 시간에 네, 잘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네,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네, 이해되시나요? 네, 저 끝에 내가 있어, 내가 있고, 자, 각각의 운명이 있는 거예요. 아, 얘는 영화배우였을 것이고, 얘는 뭐 위인이고, 막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그 중에 내가 1등을 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태어나게 됐다. 라는 것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1등일까요? 난 1등일 것 같다. 손 들어볼까요? 나 1등 했다. 나는 1등에서 태어났다. 믿음이, 한 명 믿음이 좋네요. 네, 한 명. 나머지는 다 아니신가요? 오, 그러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정자는 정말로 경쟁에서 1등을 해야 태어날 수 있는 걸까? 이걸 처음 주장한 사람은 제프 파커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도 생물학자인데 곤충을 주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까 그 정자가 경쟁한다는 거를 논문 내서 상 받는데 이 상이 다윈 메달, 네, 진화론을 규명한 사람, 그래서 다윈 메달 받습니다. 근데 이분의 논문을 보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문이에요. 자, 제목이 곤충의 정자 경쟁과 진화적 결과, 이 논문입니다. 자, 이게 파리를 관찰한 건데, 파리는 보통 이제 정자를 남컷이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짜치기를 여러 명이랑 해서 정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새끼를 낳습니다. 이거는 곤충이죠.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거를 사람에 대입을 한 거예요. 논문 서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남성이 한 여성을 동시에 임신시키려 할 때 당연히 정자수가 많은 남성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비윤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정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상을 줍니다. 네, 명예로운 다윈 메달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게 영향을 받고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1등의 정자 중에 내가 1등은 한 번은 한 적이 있어. 나는 한 번은 1등을 한 적이 있어. 막 이렇게 막 우스갯소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가치가 다 어디서 오냐? 진화론에서 오는 겁니다. 자, 정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생겼고, 정자를 만들 때 정자가 되게 조그맣지만 우리 사람 유전자가 3만 개거든요. 그 중에 3분의 1을 씁니다. 굉장한 양을 써요. 네. 그 정도로 많은 설계가 들어간 네, 정자고요. 이 정자는 한 번 사정할 때 2억 개에서 3만 마리 정도가 방출이 됩니다. 네, 엄청나게 많죠. 근데 정자가 딱 배터리가 정해져 있어요. 3일 끝나면 정자는 끝납니다. 에너지가 끝나요. 그래서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요이 땅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난자는 처음에 자매를 태어날 때 700만 개를 갖고 태어나요. 700만 개. 근데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서 태어나는 순간 100만 개에서 200만 개로 줄어들고 사춘기가 되면은 30만 개에서 40만 개가 남습니다. 그래도 꽤 많죠. 이제 이게 양쪽에서 교대로 이제 배란되는 거예요. 배란이 되는 순간 난자는 딱 하루 동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자랑 난자랑 만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네, 얼마 되지 않아요. 자, 확률적으로 계산하면요. 우리가 태어날 확률. 자, 난자는 700만 개. 그 중에 하나죠. 그럼 700만 분의 1이에요, 벌써. 정자는 몇 개였죠? 몇 마리였죠, 정자가? 2억에서 3억. 그걸 곱해주면 우리가 태어날 확률은요. 1400조 분의 1입니다. 1400조. 자, 근데 우리나라 교회가 6만 교회. 네. 우리가 만날 확률은 거의 네. 불가능에 가깝죠. 네, 이 확률이 엄청난 확률이에요. 이 정도 0 개수 되면요. 과학에서도 수학에서도 거의 0이라고 합니다. 0. 불가능하다 합니다. 그 불가능을 뚫고 다 태어나신 거예요. 아멘. 자, 정자의 여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도 의외다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난자는 저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이 중에 이제 입구에 가다 보면요. 갑자기 확 좁아지는 구간이 나오죠. 네. 이 구간에서 정자가 정말 많이 죽는데 Soon afterward, millions of them will either flow 네, 지금 out of the 정자들이 vagina 저기 입구에 있어요.
or die in its acidic 네, environment. 보시면 질 내부가 Many 산성이에요, survive 산성. because 그래서 of the 정자들이 protective 진짜 많이 elements 죽습니다. provided in 그래서 fluids surrounding them. 수백만 마리밖에 안 남아요. Next, the sperm must 그러니까 한 90% 이상이 여기서 다 죽어요. the uterus. Usually it 네, 저기 remains tightly 입구입니다. closed, but here the cervix is open for a few days while the woman ovulates. The sperm swim through the cervical mucus, which is thinned to a more watery consistency for easier passage. 자, 되게 좁기 때문에 여기서 정자들이 진짜 많이 헤매요. Inside the cervix, the sperm continues swimming toward the uterus. 그래서 보시면은 Embryos 헤매다가 will die trying 이렇게 to make it through 네, the 헤매다가 이제 도태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Some sperm 자,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거기를 통과해서 지나가면은 또 난관이 있어요. on their journey to the 여긴데 egg. However, resident cells from the woman's 여기 동글동글한 게 다 mistake the 백혈구예요. sperm for foreign 네, invaders, 면역 destroy 세포들이 정자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수천 마리로 줄어들어요. 확 줄어들어요. 잡아먹히고 Next, 그리고 the sperm head 저 관이 양쪽으로 가죠. 양쪽으로. while the 네, other 반반이에요, half swim 반반. toward the tube 네, containing 여기서 또 fertilizer. 많이 줄어듭니다. Now, 네. only a few thousand remain. 자, 그 다음은 이제 나팔관 상부로 올라가면은 거기서 살아남는 게 딸랑 200마리입니다. 네, 200마리 살아남는데 난자가 이제 배란 되면요, The egg and 난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begin releasing signals. 나 여기 있어 하고 물질을 마음대로 뿜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 정자나 느끼지 않습니다. Timing is critical. 정자 They 중에서도 have to be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이 moment 난자의 to respond to 부르심을 these signals 느끼는 to the 정자들만 egg. 네, 이거를 따라가는데 As sperm get closer, 이게 egg and its surrounding 가장 cells 우월한 release 정자가 chemical 아니고요. signals called 이 난자랑 제일 딱 맞는 유전자가 almost 딱 like a 맞는 sex 정자를 drive 찾습니다. guiding them. 그래서 아무리 우월해도 난자랑 안 These signals can 맞으면은 attract 못 some 만나는 sperm 거예요. while potentially ignoring others. 네, 쟤네들 The 지금 egg is 가만히 essentially 있죠? sending a GPS signal that only certain sperm are tuned into. 저 빨간 애들이 이제 반응하는 거 반응해서 엄청난 능력을 얻어서 막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정자들이 경쟁을 안 하고요, 협력해요. 보면 무리지어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요, 이동하는 속도가 50% 빨라진대요. 그리고 이런 돌기 같은 게 있어도요, 많이 죽어서 거기 메워지면은 또 거기를 지나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자가 협력을 한다는 사실이 네,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Chemicals in the reproductive tract cause 네, 아까 난자가 그 보낸 물질에 반응한 정자가 네, 엄청난 능력을 As a 얻어서 result, the sperm become hyperactive. 일단 난자에 들어갔을 때 그 난자 벽을 녹일 수 있는 Their destination. 효소를 얻습니다. 이걸 못 얻으면요, At 도착해도 long last, 못 the 들어가요. sperm reach the egg. 자, 이제 정자가 도착하는데 Only a few dozen of the original 300 되게 조그맣죠? million sperm remain. The egg is covered with a layer of cells called the corona radiata. The sperm must push through this layer to reach the outer layer of the egg, the zona pellucida. When sperm reach the zona pellucida, 자, 접촉을 하면은 난자에서 이제 유전자를 보는 거예요. which triggers their 가서 acrosomes to release 통과가 되면 enzymes, 문을 열어줍니다. enabling the sperm to burrow into the layer. Inside the zona pellucida is a narrow, fluid-filled space. 자, 들어가면 just 또 outside 이렇게 the 점막으로 된 external 조직이 membrane. 있어요. The first sperm to make contact will fertilize the egg. After a perilous journey and against incredible odds, a single sperm attaches to the egg cell membrane. Within a few minutes, their outer membranes fuse and the egg pulls the sperm inside. 자, This event causes changes in the egg membrane 늦게 도착한 that 친구들은 prevent 이제 못 other 들어가는 sperm 거예요. from attaching to it. 이 순간 바로 따뜻해져 버립니다. Next, the egg releases chemicals that push other sperm away from the egg and create an impenetrable fertilization membrane. As the reaction spreads outward, the zona 자,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정자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 먼저 가려고 하지 않고요, 서로 협력을 하고 그 마지막에 도착한 200마리도 이 난자에 그 두껍게 싸고 있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걸 다 일일이 다 떼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같이 해줘요. 같이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선택받은 애를 들여보내줍니다. 그래서 난자가 이제 얘 맞네 하면 이제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엄청난 과정이 있는 거죠. 정자는 경쟁하지 않고요, 난자가 정자를 선택합니다.
자, 마치 이 정자의 여정은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비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2차 세계대전 때인데 아주 결정적인 전투고 이때 16만 명이 투입이 되는 그 역사상 가장 큰 작전이라 해요. 이때 55만 명이 사망합니다. 포함해서. 근데 결국 이 연합군이 승리를 해요. 근데 마지막에 고지를 점령한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우수한 병사였냐? 아니겠죠. 네. 전우들이 희생 안 해줬으면은 고지에 도착하지 못했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수정이 끝난 난자의 사진입니다. 보면은 정자들이 많이 죽어 있죠. 네, 같이 이제 협력해서 그 길을 걸어온 정자들. 네. 좀 더 확대해 보면요, 이제 저 구멍 속으로 정자 하나가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도와주다가 이제 네, 전사한 것처럼 네, 죽은 거죠. 그래서 동료들이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가장 유전적으로 딱 맞는 정자가 난자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건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그럼 어떻게 생겨났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경쟁에서 승리한 가장 우수한 정자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배웠잖아요. 나는 무수한 희생과 헌신 끝에 태어난 아주 존귀한 존재야. 이 둘 중에 뭘 가지고 가느냐가 굉장히 가치관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태어날 자녀에게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라고 하면은 너 1등에서 태어났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는 진짜 존귀한 자인데 왜 존귀하냐면 하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죠. 네. 이 오른쪽의 가치관으로 네, 이제 살아갈 수 있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징크 스파크라는 현상을 설명할 건데 이것도 최근에 밝혀진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정자가 난자를 만나는 순간에 네, 이 난자에서 아연을 영어로 징크라 그래요. 이 아연이라는 그 물질을 한 번에 팍 내보내면서 스파크가 튑니다. 불꽃처럼. 네, 그것을 과학자들이 생명의 불꽃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그리고 네,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거 영상 한번 볼게요. 네, 이것도 전자현미경으로 찍었어요. 자, 보시면 보이세요? 반짝. 네, 정자가 난자를 만나는 순간 이렇게 스파크가 빛이 빵 하고 네, 튀는 거 볼 수가 있죠. 신기하죠? 자,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우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협력의 여정을 거쳐서 1400조분의 1의 확률을 뚫은 여러분은 네,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런 첫 번째 사람이 맞냐?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근데 이게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차차 정리된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퀴즈가 또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세포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 돼요. 조금은. 자, 이거는 기본 지식이에요. 저번 시간에 한 거. 사람의 세포는 약 30조 개.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종류가 200가지예요. 네, 그 중에 뭐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1초마다 350만 개의 세포가 파괴되고 새로 생겨납니다. 바쁘겠죠? 네, 정신이 없을 거예요, 몸속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루 동안 교체되는 게 그래서 3,300억 개가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 세포 하나가 30조 개 중에 딸랑 하나의 세포가 10억 개의 단백질 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로 치면요, 세포 하나가 100조 개의 원자로 되어 있대요. 우리 몸 안에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세포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아까 사진에도 나왔어요. 피 조금 더 자세하게 뭐죠? 적혈구가 우리 몸의 80%예요. 80%. 네. 왜 저도 이게 처음 깜짝 놀랐어요. 적혈구가 제일 많대요. 자, 다음. 우리 몸에서 제일 오래 사는 세포는 무엇일까? 자, 1번 심장근육세포,
2번 간세포, 3번 신경세포, 4번 백혈구, 5번 뼈세포. 자, 이 중에 두 개인데요. 다은 사회자님 손 드셨나요? 손 드신 거 아니에요? 유화가 아주 적극적이네요. 네, 5번이라고 손 든 거예요. 이렇게 손 들었는데. 1번, 3번이요? 어떻게 알았지? 이 세포는 처음 만들어서 끝까지 가요. 안 죽고. 이야. 네, 우리가 세포들이 다 교체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이 심장 근육이랑 신경세포는요 중요해요. 한시도 이게 틈을 두면 안 돼서 끝까지 살아있어요. 끝까지. 그 머리 막 때리면은 신경세포 죽어 이러잖아요. 안 죽어요. 네, 잠깐 기절하는 거예요. 신경세포 잠깐 기절했다가 정신 차립니다. 네, 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제일 큰 세포는 무엇일까요? 너무 커서 눈으로 보여요. 1번 T세포, 2번 심장근육세포, 3번 원추세포, 눈에 있는 거예요. 4번 정자, 5번 난자. 자, 뭘까요? 네, 난자. 오, 정답이에요. 네, 난자는 너무 커서 정자의 85,000배 부피를 자랑하며 눈으로 보입니다. 눈으로 보면은 되게 조그만 점으로 보여요. 그 정도로 큽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몸 말고 바깥을 보면요, 알 있죠, 알. 알이 세포 하나인 거 아세요? 우리 먹는 달걀이 있죠. 달걀이 그 세포 하나예요. 네, 그 제일 큰 세포는 아마 타조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테스트를 해봤고요. 자, DNA도 다 아시죠? 네, DNA 보통 어떻게 생겼니 하면은 이런 모양을 많이 떠올리더라고요. 네, 맞긴 한데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모양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자료를 준비했는데 일단 DNA는 어디 있냐? 1번, 2번, 3번. 자, 손 들어볼까요? 자, 1번. 난 1번에 있는 것 같다. 2번에 있는 것 같다. 2번. 오, 2번이 맞네요. 자, 난 3번. 3번에 있는 것 같다. 3번. 바깥에. 그래요? 그럼 세포 DNA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써요? 자, 답은 2번이에요. 2번. 네. 저 2번이 보면은 엄청 동그란 그 공 모양이 있죠? 이게 핵이에요, 핵. 이 설계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핵 속에 감춰져 있어요. 이렇게 보안이 철저하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DNA 사진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네, 보면은 모양이 약간 실처럼 생겼죠? 실이 막 감겨 있는 것처럼 생겼어요. 이거를 분자 모양으로 만들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비슷하죠? 자,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설계도 정보는 이 옅은 색깔이 있죠. 이 안쪽에 숨겨져 있고 이 바깥에는 다 보호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DNA는 이 정보가 보호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DNA를 한번 펼쳐볼게요. 쫙 펼치면 네, 이렇게 사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한 마디죠, 한 마디. 자, 이거 한 마디를 알파벳 하나로 생각하세요. 알파벳 하나. 네, 책으로 치면은 알파벳 하나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 페어라는데 이게 우리 몸에 몇 개 있냐면 30억 개가 있습니다. 30억 개. 네, 30억 개로 돼 있어요. 30억 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네, 그게 우리 몸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DNA를 쫙 다 이으면은 제 키만 해요. 1.8m. 그러면 우리 몸 세포에 있는 DNA를 다 빼서 쫙 이으면은 어디까지 가냐면 지구에서 태양계 끝에 뭐가 있죠? 끝에 수금지와 목토천, 해왕성까지 가고도 남습니다. 엄청난 길이가 나와요. 그게 우리 몸에 들어있는데 이게 하나만 든 게 아니고 세포 하나하나 다 들어있는 거죠. 70조 개가. 상상이 안 되죠? 자, DNA를 한번 쫙 펴보면요. 이거 하나가 다 알파벳입니다. 근데 알파벳이 총 4개밖에 없어요. 4개.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안 먹네요.
혹시 넘겨줄 수 있나요? 네, 총 4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ATGC라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네, 다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싸면은 안에 이제 정보가 보호되는 형태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영상을 잘 봐주세요. 이제 DNA가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그 약간 그 바나나 킥 모양으로 바뀌는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네가 얼마나 뭉쳐지는지를 한번 봐주세요. 자, 이렇게 뭉치면은 이제 한 번 뭉친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얘네가 또 뭉쳐요. 자, 이렇게 바나나 킥이 완성되는 거예요. 네. 자, 이거 세포가 분열하는 장면인데 이제 나눠 갖는 거죠. 자. 네. 잘 보셨듯이 어떻게 30억 개가 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잘 포장돼서 들어갑니다. 이 비유를 하면요. 마라톤 풀코스 그 길이의 실을 요만한 테니스공 하나에 다 집어넣는 거랑 똑같대요. 네. 근데 이거를 세포들은 밥 먹듯이 해요. 네. 밥 먹듯이 합니다. 세포 분열할 때마다 한 번씩 해요. 하루에 3,300억 번 하는 거예요. 풀었다 뺐다 이거 하는 거예요. 대박이죠. 근데 오차 없이 합니다. 오차 없이. 자, 요게 이제 우리 사람의 염색체인데요. 아까 보셨던 그 바나나 킥이 엄청 많죠?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1번부터 22번까지는 똑같고 끝에 X, Y, XX가 다르죠. 이거 뭔지 아시죠? 네, 이거 뭘 나타내는 거죠? 우리의 성별. 네, 넘겨볼게요. 네, 한 번 더 넘길게요. 네, 성을 나타내는 염색체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남자 거는 하나가 짧아요. 그죠? 짧죠? 근데 여자 거는 어때요? 둘 다? 네,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XY 할 때 XY를 이 알파벳 모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Y는요 그냥 짧아서 Y예요. 짧아서 짧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Y 염색체 있죠. 요거는 남자만 물려줄 수 있습니다. 남자만. 자, 다음 넘겨볼게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네. 이 Y 염색체는 남자를 통해서만 전달이 되고 이게 거의 변하질 않아요. 원래는 유전자가 전달되기 전에 한번 섞여요. 섞이는 과정이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데 Y는 안 섞입니다. 그럼 이걸로 뭘 알 수 있냐면 요거를 거꾸로 추적을 하면요. 최초의 남자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과학자들이. 자, 하버드 대학교랑 스탠퍼드 대학교 다 아시죠? 네, 엄청난 대학교 외에 14개 대학에서 공동 연구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지구촌을 대표하는 남자 1062명의 Y 염색체만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공통조상이 나왔어요. 공통조상이 나오긴 했는데 연도가 대략 3만 년에서 8만 년 전 정도 될 거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네이처 제네틱스라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 거기 논문에 실리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프리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한 데가 아프리카일 것이다. 네,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이요. 한 번 더. 한 번 더. 네, 이렇게 추적을 하면 마지막 우리가 아담을 찾을 수 있다. 네, 이 얘기죠. 자, 다음으로 할게요.
자, 다음은 이제 미토콘드리아인데 이거를 학교에서 과학을 잘 배우셨다면 아실 수도 있어요. 자, 한 번 더 해주세요. 자, 여기 벌레처럼 생긴 것들. 자, 얘네가 이제 미토콘드리아인데 이게 세포 안에 네, 여러 개 들어있는데 넘어볼게요. 한 번 더. 한 번 더. 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에너지. 이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근육이나 이런 데에서 미토콘드리아 많이 갖고 있는데 난자를 보시면 난자 한 개가 몇 개 있다 돼 있나요? 30만 개. 근데 정자 몇 개? 50개, 60개 초라하죠. 네. 그러니까 정자가 3일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럼 난자는 하루밖에 못 사는데 왜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많죠? 에너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자, 난자는 수정되는 순간 뭘 해야 돼요? 아기가 돼야 돼요. 근데 어머니랑 탯줄 연결돼서 영양분 공급받기 전까지는 알아서 살아야 되죠. 그 에너지를 이걸로 다 합니다.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미토콘드리아는 자기만의 DNA가 있어요. 자기만의 DNA가 있어요. 그게 있는데 정자는 여기 꼬리 시작하는 지점에 건전지처럼 갖고 있고요. 난자는 세포에 원래 미토콘드리아 있으니까 30만 개 정도가 여기 퍼져 있습니다. 네, 넘어볼게요. 자, 정자가 들어갔다 보시면은 자, 정자는 딱 여기 미토콘드리아 있는 거는 빼놓고 여기 유전자가 있는 머리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자가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미토콘드리아는 다 누구 거다? 어머니로부터 온 거다. 이걸 또 거꾸로 추적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자, 넘겨볼게요. 네. 자, 하와는 사실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에요. 근데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 있는 세포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하와랑 아담이랑 거의 유전자가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하와로부터 나온 모든 여성들은 남자들도 미토콘드리아를 똑같이 받았을 거예요. 넣을게요. 자, 이것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앨런 윌슨, 레베카 칸이라는 분이 연구를 하셨는데, 네, 이 미토콘드리아 연구를 해봤더니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다 한 모계의 자손이며 인류의 공통 조상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돼서 네, 네이처지에 실리게 됩니다. 네, 이분은 이제 제노그래피 피로드트라 해서 그렇다면 인류가 하나라면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퍼졌는가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100만 명의 유전자 샘플을 구합니다. 100만 명. 뭐 원주민도 포함하고 아프리카 사람들, 뭐 전 세계 사람들 다 돌아다니면서 유전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동 경로를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자, 다음이요. 자, 이렇게 됩니다. 한번 봐볼게요. 영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쫙 퍼져나가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보면 떠오르시는 거 혹시 없나요? 제가 강의할 때 저번에 했던 게 있는데, 빙하기 때 사람 흩어지는 거 그때 보셨죠? 저 다음이요. 네, 그거랑 또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아까 좀 아쉬웠던 게 연도거든요. 뭐 정자는 3만 년에서 9만 년 얘기를 하고 미토콘드리아는 막 12만 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창조과학 입장에서는 지구가 딱 6천 년 됐거든요. 네, 그럼 그 연대가 맞으면 참 좋겠는데 최근에 네, 그런 연구가 나와서 미토콘드리아도 생각보다 변이되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12만 년이 아니고 6천 년 정도 될 거다라고 나오고 있고, 다음이요. Y의 염색체 마찬가지 6천 년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연구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살았다는 말도 나오게 됩니다. 네, 연구가 더 진행되면은 아마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우리는 믿어야죠. 아, 진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이거나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거나, 네, 이거를 네, 믿어야겠죠? 자, 아담은 모든 인류의 공통 조상입니다. 그래서 첫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아담이 첫사람인 것이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네, 이렇게 다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네. 자,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도 혹시 이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질문 없어요? 이게 다 받아들여지시나요? 괜찮아. 손 들어도 돼. 혹시 마이크 한번, 이거 마이크 한 번만, 네. 여기, 세린이? 있잖아요. 왜 정자는요 한 마리만 들어가요? 정자요? 네. 정자에 아빠가 준 유전자 절반이 있어요. 그리고 난자에는 엄마가 준 유전자 절반이 있어요. 그 절반 만나야지 하나가 돼요. 근데 정자가 2개 들어가면요, 거기서 더 가지 못하고요, 끝나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명이? 그럼 쌍둥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쌍둥이요. 쌍둥이는 2가지가 있는데, 우선 정자 하나가 만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나뉘는 과정에서 처음 나뉘었을 때 똑 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란성이 되고, 만약에 난자가 실수로 2개가 나와요. 근데 그 2개 난자가 정자 2개랑 잘 만났어요. 그러면은 이란성이 돼서 다르게 생긴 쌍둥이가 나와요. 이해가 된다 모르겠지만, 네, 됐죠? 오늘 강의한 거 중에서는 혹시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다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다 믿어지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제가 제일 기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창조과학을 여러 번 강의를 했잖아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게 과학으로 다 설명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과학을 계속 이렇게 과학으로 다 설명해야 돼, 설명이 돼야 돼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시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과학으로 설명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도구는 저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이런 내용을 설명해도요, 안 믿으면 그만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설명을 듣지 않고도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그 조상이야라고 믿는다면 그것도 믿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이렇게 강의를 해서 공부를 하고 자료를 모으다 보면은 많은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아는 것보다는 아까 그 서민 교수님 말씀처럼 저는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그 모르는 부분도 믿음이 있다면 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도 창조과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제가 올해 창조과학회에서 그 강사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들어가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사역을 조금 할 수 있게 됐고, 뭐 다른 교회 캠프라든지 그런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강사로서 잘 훈련 받아서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창조의 이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진화론 또 세상의 가치들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대적해서 높아진 이것들이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가치관들을 무너뜨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알고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것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자매에게 부탁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아셨죠? 오늘 배운 것들을 가슴속에 잘 새기시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